지난 방송에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저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거죠. 주식의 최저점을 잡는 방법은 없을까? 쉽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이곳을 찍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아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지지선 매매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지선 매매, 저항선 매매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어떤 좋은 주식이 있어요. 그럼 이 주식이 지금 당장 오를 것 같은 거야. 이 주식이라는 건 참 그래요. 급등을 하고 나서 재료를 받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 지금 당장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선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사고 보자 이러한 마인드가 대부분 투자자들의 심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지선만 지키면서 사도요 어느 정도 대응이 쉬워집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이탈하면 투심이 꺾여서 최근에 에코프로처럼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손절을 하던가 비중을 줄이던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구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지선 매매를 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올라가는 걸 아무거나 사게 되면 이제 시장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 종목을 운에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저점 매매에 이 지지선 매매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종종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이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할 때. 자, 우리 종목을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 샀는데 갑자기 시장이 꼬꾸라져 갖고 더 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눌렸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더 있고 지하실 밑에 땅굴을 더 파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냐면 시장이 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목을 싸게 샀는데 시장이 더 밀려버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파고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예 그냥 매수를 하지 말고 시장이 하락할 때를 기다렸다 매수하는 거. 저는 그 방법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한 가지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매일 단타를 해야 된다. 어떤 단타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 수급이 붙는 종목이 매일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매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눌림목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눌림목 매매도 따지고 보면은 오늘도 눌린 종목이 있고 또 내일도 눌릴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눌렀다가 진짜로 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일 눌린 종목을 잡아서 매일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1선에서 매매를 하겠어 라고 해서 11선을 기다리는데 11선을 안 눌러주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난 5일선에서 매매를 하겠어 했는데 5일선을 깨버렸다가 11선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또 폭락을 하게 되죠. 나는 한 11선에서 매매를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폭락해서 20선까지 내려가 버리고 60선까지 내려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 일어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평선 매매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매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시장이 눌릴 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매수를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점은 뭐예요? 단점도 분명히 있죠. 매일매일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점도 있죠. 장점은 뭐예요? 바닥에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쩌면 매일매일 매매하는 게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을 매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이 있고 나만의 생활 패턴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일상에 집중했다가 시장만 보고 있다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눌리는 종목도 같이 크게 하락하는 종목을 잡게 된다면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를 할 수 없는 건가? 이제 대부분 비관적이죠,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우량주는 가치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자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일단 느리고요. 그리고 재료나 호재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실적으로만 무조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실적이 좋아요. 현대차, 기아차도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네이버, 카카오도 실적이 매우 좋은데 못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 시장은 재료가 있어야만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는 어떤 종목에 많이 붙어요? 우량주가 아니라 소형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소형주에다가 가치 투자를 하시라고 많이 권유를 드리죠. 우량주에다가는 가치 투자하시면 많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잡는 걸 이야기하는데 싸게 사고 싶단 말이죠. 그럼 가치 투자도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장이 밀려서 좋은 주식이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사는 게 진짜 좋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2020년도에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만큼 올랐어요. 이 구간에서 가치 투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주식의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 거예요. 금액 자체가 높게 평가가 돼 있는 상태죠.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죠. 고평가된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가치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할 때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소외돼 갖고 밑으로 내려갔고 정말 싼 가격에 있을 때 그런 주식을 사는 게 가치 투자하기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지금 시점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시점은 딱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면서도 이미 반영을 해서 올라간 주식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싸게 사고 싶다고 하면 얼마 전에 왔었던 750포인트 이런 기회가 좀 좋았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시장이라는 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750 정도에서 내가 또 매수를 해보겠다. 이때 가치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종목을 싸게 사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투매를 잡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21선 매매를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경험상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드리자고 하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물론 시장이 정말 폭락을 크게 할 때가 코스닥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여러분하고도 많이 종목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이 실제로 보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폭락했을 때 매수를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올라올 때 최소한 내 매수 가격은 회복해줘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떨어질 때 현금만 더 보유했다가 평단을 낮춘다고 하면 수익을 대려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장을 저랑 같이 보면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박살났던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정말 많았죠. 2022년도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고 최근에 2023년도 하반기 이때도 재앙 수준이었죠. 그런데 결국 시장이라는 건 회복을 해준다. 요거를 우리가 아주 교훈 깊게 배웠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